성병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성전파성 질환이라는 의학적인 용어로 정립이 되었고, 최근에는 성매개 감염이라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전파와 감염이라는 공중보건학적 의미가 첨가된 용어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원인균으로는 이제 매독이라든지 임질균 같은 세균성 감염에서,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헤르페스,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사면바리, 옴 같은 기생충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병들은 이제 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서 꼭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균성 감염의 경우 관계가 아닌 구강성교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사면발이나 옴 같은 경우는 꼭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속옷이나 같은 수건을 사용했을 경우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도염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뇨통과 고름, 배뇨장애 등의 증상들이 있고요. 다른 사면발이나 옴 같은 경우는 피부질환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가려움증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페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 헤르페스 같은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조그만 혹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현하기까지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성병은 요도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염은 임균성 요도염과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임균성 요도염의 경우 보통 2, 3일의 잠복기를 가지고 증상으로는 배뇨통과 황색 고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인지균을 제외한 비임균성 요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이제 클라미디아에 의한 요도염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미디아에 의한 요도염은 보통 2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길게는 6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마찬가지로 배뇨통, 그리고 맑은 장액성 고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미디아는 약 50% 정도에서 무증상 잠복 감염을 보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 나팔관의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난임이나 불임까지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임신을 위해서 검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생식기주의 수포성 여드름 병변이 자꾸 재발한다면 헤르페스에 의한 성병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염이 동반되어 있다면 다른 성병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흔하게 헤르페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타입 1과 타입 2로 나뉘는데, 타입 5 같은 경우는 입술 주위에 생기는 거고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성기 부위, 항문 쪽이나 성기 부위에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생아 감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에 성인 면역체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잠복 감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균들이 면역체계가 공고하지 않은 신생아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감염이 된다면 신생아 수막염이라든지 다른 좀 무서운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요도염이나 성병균은 일주일, 매독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3주간 3차례 주사를 통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가 검사를 통해서 그 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꼭 통해서 역가가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완치가 되었다, 완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독균 같은 건 치료하고 나서 꼭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헤르페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몸에 잠복 감염되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는 현재까지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안 나오는 것과 그 맥락이 상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에이즈 이런 균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완치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생길 때마다 정기적 소작술이나 아니면 냉동치료 혹은 외과적 절제를 통해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부분 무증상 잠복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성관계가 있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적당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는 류성 매개 감염의 고위험군으로는 성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25세 미만의 젊은 남녀,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긴 경우, 혹은 1년에 2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진 경우, 그리고 콘돔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성접대부나 그들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성매개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당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성병 예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거라고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기 부위를 자기가 본인이 자주 관찰을 해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관계를 맺고 나서는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가지는 게 성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되는 성관계가 있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향후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